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반달 핸드백은 작년에 만들어 두었던 디디백에 이렇게 반달 자석 단추를 연결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활용을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그냥 간편하게 릴스 올려두었었는데 질문해 주시는 분들, 패키지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영상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완성해 볼 반달 핸드백은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도 조금 잘 어울리는 기본 핸드백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계절감 따로 타지 않아서 사계절용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짱짱 기법, 터널 스티치 하나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방을 완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편물이 조금 힘이 있다 보니까 가방 모양도 잘 잡힙니다. 그리고 약간의 펄감이 들어있는 이 은은한 샤이니 코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멋스럽게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탄성이 있는 실이 아니어서 뜰 때는 조금 손이 아플 수 있어요. 약간 느슨한 손땀으로 떠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완성했을 때는 늘어짐 없이 딱 모양을 잡아줘서 훨씬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오늘 만든 가방 사이즈 한번 볼게요. 전체에 이렇게 가로 길이는 대략 22cm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가방의 전체 높이 부분은 대략 15cm 정도 되는 크기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위쪽에 작은 오링 위에 체인끈을 연결해서 크로스백으로 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숄더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한 이렇게 자석 단추를 활용해서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가방 입구 부분에 이 골드 포인트가 또 예쁘게 잘 어울리죠? 오늘 같이 한번 반달 핸드백 뜨게 해보도록 할게요. 반달 핸드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패키지에는 샤이니 코튼 실 3볼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에 한 가닥의 펄사가 있는 실이어서 이 은은한 광택감이 정말 예쁜 실이에요. 오늘은 버건디 컬러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달 자석 단추입니다. 이렇게 겉면 부분, 안쪽 부분 이렇게 나사를 풀러서 안쪽에 자석 단추를 넣어주는 형식의 이렇게 반달 모양의 자석 단추고요. 자, 여기에 연결하는 얇고 굵은 이렇게 마그네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 연결해서 가방 앞부분에다가 장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체인끈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링 작은 거 2개와 체인끈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저는 체인끈 120cm랑 100cm 중에 100cm를 활용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센티미터, 원하는 길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 모사용 코바늘 5호 바늘, 3.0mm 바늘 이용해서 완성해 볼 거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반달 자석 단추 연결할 때 필요한 재료들로 우리가 벤치랑 드라이버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는 샤이니 코튼 실은 이렇게 은은한 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필름실이 한 줄 들어있어서 이렇게 생각보다 블링블링한 느낌의 실이에요. 자, 이 실은 탄성이 없는 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쫀쫀하게 뜨지 않고 여유 있는 손땀으로 떠주시면 돼요.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쫀쫀하지도 않은 손땀으로 떠주세요. 가장 첫 번째는 사슬뜨기 38코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일반 사슬뜨기가 아니고 이중 사슬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실을 충분히 두고 시작을 해주세요. 저는 대략 한 40에서 50cm 정도 여유실을 두고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유실을 충분히 빼놓고 중간 부분에 이렇게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뜨기 해줄 건데요. 이중 사슬뜨기 해볼게요.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뒤쪽에서 바늘을 당겨와서 한 바퀴 꼬아줍니다. 꼬인 부분은 왼손으로 잡고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 아이는 첫 번째 매듭이어서 꾹 당겨서 조그맣게 만들어 줄게요. 코로 세지 않을게요. 자, 이중 사슬뜨기는 지금부터 바늘에 걸려있는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번 오른손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여유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꼬리실과 방금 떴던 매듭을 손으로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실 걸어서 이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중 사슬뜨기예요. 이 아이를 반복해 볼게요. 자, 바늘에 너무 빡빡하지 않게 약간 여유 있는 느낌의 고리 크기로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으로 고정. 자, 아래쪽에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 감은 실하고 꼬리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잡아주고 실 걸어서 통과. 이중 사슬뜨기는 반복해서 38개를 떠올 거예요. 38개 이중 사슬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가방의 너비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 뜨면 살짝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이제 1단부터 떠줄게요. 꼬리실이 약간 많이 남아있는데, 자, 나중에 꼬리실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첫 번째 단, 기둥 사슬을 하나 떠줄게요. 자, 기둥 사슬은 우리가 옆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코로 세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편물을 돌려줄게요. 기둥 사슬 바로 밑에 있는 사슬, 눈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사슬 한 가닥에 걸어서 이랑뜨기 해줄게요. 이 위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코 뒤쪽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서 통과. 이 아이를 반복해서 38개 짧은뜨기를 떠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뜨고 있는 이렇게 약간 짱짱하게 뜨는 터널 스티치는 아무래도 너무 쫀쫀하게 뜨게 되면 윗단 뜰 때 어렵습니다. 아주 약간의 느슨한 손땀으로 떠주시면 돼요. 또 너무 느슨하면 모양이 예쁘게 안 잡히고요. 또 너무 쫀쫀하게 뜨면 윗단 뜰 때 손이 아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랑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38개를 다 완성해 올게요. 첫 번째 단은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해왔습니다. 이중 사슬뜨기 위쪽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둘러왔는데요. 두 번째 단부터는 우리가 터널 스티치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둥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단부터 110단까지 동일하게 떠올 거예요. 터널 스티치를 한번 해볼게요. 기둥 사슬 바로 밑에 있는 한 가닥에 우리 이랑뜨기 하듯이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뒤쪽으로 눕혀서 보게 되면 지금 방금 바늘을 넣었던 부분 아래쪽에 가로선이 또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바늘을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찔러 넣으면 아래쪽에 한 가닥에도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랑뜨기 하는 한 가닥이랑 아랫단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을 동시에 걸어서 실 걸고 두 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약간의 길이감을 빼놓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 단 시작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커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터널 스티치는 우리가 한 단씩 올라간다기보다는 0.5단씩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방금 떴던 부분에 짧은뜨기에 마커를 챙겨놓고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있는 V자 부분에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걸어주세요. 편물을 이렇게 눕혀보면 바로 밑에 또 가로선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가로선 하나마다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 살짝 길이감 빼서 자, 두 가닥을 다시 한번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묶어서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랫단의 모양까지 두 가닥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나와서 통과. 자, 이렇게 뜨게 되면 두 단까지 떴을 때 모양이 약간 세모 모양의 편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38개의 터널 스티치를 떠올게요. 윗단하고 아랫단의 가로선에 하나씩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두 코가 모여 있어요. 이렇게 위쪽이랑 아래쪽에 한 가닥씩 대칭이 되도록 두 가닥을 넣어서
또 그대로 통과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편물에 이렇게 약간 세모 느낌으로 생겨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 해볼게요. 세 번째 단은 지금의 두 번째 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기둥사슬 한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이는 사슬 단 시작코에 한 가닥을 넣고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편물을 살짝 이렇게 눕혀보면 바로 밑에 쪽에 한 가닥이 또 있죠. 이렇게 한 가닥을 넣어서 대칭이 되는 11자 모양 바늘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도 동일하게 약간 실을 끌고 나와서 통과. 자, 세 번째 단 시작 부분도 약간 눕혀져 있기 때문에 시작 부분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단 시작 부분에는 마커를 챙겨놓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코, 그 밑에 있는 V자 한 코랑 아래쪽에 있는 일자 모양 이렇게 대칭이 되는 두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또 짧은뜨기를 한 코 한 코 해오시면 돼요. 처음에 이 편물 보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바늘 넣는 공간만 정확하게 활용을 해주신다면 터널 스티치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110단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무한 반복이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가닥의 일항뜨기에 바늘을 넣어서 터널 스티치를 반복해서 110단까지 편물을 다 완성을 해올게요. 첫 번째 단 시작하는 코는 빼놓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면서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티나지 않게 실을 연결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터널 스티치 하는 부분이어서 그대로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위랑 아랫부분에 가로선에 바늘을 넣었고요. 그대로 남아있는 실을 이용해서 통과까지 해주세요. 길이는 왼쪽이 살짝 더 길도록 그 다음 새로운 실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두 번째 볼에 실을 이용해서 또 약간 꼬리실을 잡고 왼손에 잡아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꼬리실을 같이 잡고 편물하고 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새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뒷면을 보여드리면 뒷면에는 두 가닥 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보면 위쪽에 있는 실은 새로 잡고 뜨던 실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실은 기존에 뜨던 실이에요. 기존에 뜨던 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뜰 거고요. 새로 뜨던 실은 겉에 놔둘 거예요.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셔야 뒷면이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 숨기는 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그 다음 코를 동일하게 뜰 건데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위쪽에 있는 이 바늘을 넣은 윗단이랑 또 아랫단 이 사이에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우리가 뜨던 실, 기존의 실이에요. 새로운 실 말고 기존의 실을 이 바늘 밑으로 쏙 갖다 넣어주세요. 이 안쪽에 들어가도록 넣어줄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도록 넣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아랫단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실 바늘로 눌러서 그 아랫단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뜨던 실이 이 바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우리 하던 대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뒷면에 꼬리실이 하나 있긴 하지만 나머지 편물하고 다 동일하게 완성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 연결하실 때는 그대로 우리 터널 스티치 하는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그럼 꼬리실, 기존에 뜨던 실은 내려놓고 새로운 실, 약간 여유실을 잡고 왼손에 잡아주시고요. 편물하고 같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실을 그냥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편하거든요. 이제 다음 코를 뜰 때 안에 실을 숨기면서 뜰 건데요. 새로 가지고 온 실은 숨기지 않습니다. 놔둘게요. 겉에 쪽에. 그리고 기존에 뜨던 실을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 거예요. 이 짧은 게 기존에 뜨던 실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뜨던 실은 이 두 가닥의 바늘을 윗단이랑 아랫단에 넣어줄 건데요. 윗단에 한번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 윗단과 아랫단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바늘 아래쪽으로 넣고 바늘로 눌러서
그 아랫단에 이렇게 코를 바늘로 주워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꼬리실이 안쪽에, 바늘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꼬리실 가장 마지막 코는 모여 있어요. 요 11자 모양이 윗단이랑 아랫단의 모양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터멀 스티치 하듯이 윗단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존의 꼬리실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바늘로 누르면서 그 아랫단, 원래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넣어주세요. 그럼 기존의 꼬리실이 바늘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랫단에 기존의 실을 숨겨 주셨으면 겉에 부분의 실은 바깥쪽에 남아 있어요. 새로운 실. 이 새로운 실은 이제 돗바늘로 숨겨주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까지 조금 더 해볼게요. 요 숨겨준 실은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또 동일하게 편물을 돌려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터멀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원래 하던 방식대로 터멀 스티치를 떠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요 꼬리실, 요거는 기존에 뜨던 실입니다. 이 실은 요만큼 숨겨줬거든요. 숨긴 실은 그대로 잘라줄게요. 그러면 숨겨진 실은 티가 나지 않아요. 앞면하고 뒷면에서. 그런데 새로 가지고 온 실, 연결하면서 사용했던 이 새로운 실은 꼬리실이 남아있죠. 이거는 바로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줄게요. 새로 연결하던 실은 돗바늘에 넣어왔습니다. 보시면 짧은뜨기 다리가 다 V자 모양이 예쁘게 보이는데, 보시면 새로운 실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요 끝에 세로선에 한 가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주면서 정리할 거예요. 그대로 요 아래쪽에 요 공간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앞면하고 뒷면에 요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바늘을 넣으면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실이 요 아래쪽에 오도록 안쪽에 통과시켜서 숨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실은 따로 매듭은 짓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조금 짓게 되면 터멀 스티치 있는 부분이 조금 도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일정해지도록 살짝 길이 맞춰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살짝 길이가 벌어져 있기는 한데 모양이 최대한 일정하게 나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숨겨준 꼬리실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쭉 110단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단 시작 코랑 마지막 코는 마커를 표시하면서 뜨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코를 빼먹지 않고 뜰 수 있고요. 혹시 코를 빼먹게 되면 이렇게 예쁜 일자가 아니고 약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시작 부분에 이 모양을 보여드리면 제가 꼬리실은 이만큼 잘라왔는데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약간 짧은뜨기 다리가 옆으로 누워있는 느낌. 여기는 제가 안쪽 면으로 볼 거고요. 자, 반대쪽으로 돌려서 볼게요. 꼬리실이 왼쪽에 와 있을 때 편물을 보면 깔끔하게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짧은뜨기 다리 모양 이렇게 예쁘게 보이죠? 가로선이 우선 쫙 있고요. 그 위에 짧은뜨기 다리가 있는데 여기 짝수단입니다. 2, 4, 6, 8, 10 이렇게 단수 2단씩 세주시면 돼요. 홀수단은 이 아이의 반대쪽에 있는 아이입니다. 0.5단씩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짝수단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맨 아랫줄 가로선을 기준으로 짧은뜨기 다리 모양을 세줄게요. 2, 4, 6, 8, 10, 2, 4, 6, 8, 20, 2, 4, 6, 8, 30, 2, 4, 6, 8, 40, 2, 4, 6, 8, 50, 2, 4, 6, 8, 60, 2, 4, 6, 8, 70, 2, 4, 6, 8, 80, 2, 4, 6, 8, 90, 2, 4, 6, 8, 100, 2, 4, 6, 8, 10, 110. 총 110단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제 111단을 뜨면서 이 가장 마지막 단을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 단은 마무리 단입니다. 자, 먼저 기둥사슬을 떠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인 111단은 가장 끝에 부분을 정돈만 해놓을 거거든요. 끝에 부분 뒤쪽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모아줄 거예요. 자, 이번에 첫 번째 단 시작코에 자, 이렇게 사슬에 다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이번에는 총 3가닥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다시 한번 실 걸어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반복할게요. 가장 마지막 단은 위에서 보이는 사슬에 바늘을 넣고 뒤쪽 편물에 가로선에 하나 더, 이렇게 3가닥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38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3가닥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주세요.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보면 3가닥 한 번에 다 바늘 넣을 거예요. 위쪽에 있는 2가닥이랑 아래쪽 1가닥까지 하나, 둘, 3가닥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111단 편물을 떠서 이렇게 한쪽에 마무리가 예쁘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반대쪽에 짝수단은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약간의 꼬리실을 남겨두고 실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사슬뜨기 하면서 실을 쭉 당겨서 이 매듭이 아래쪽에 오도록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편물 하나가 완성이 돼요.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가 짝수단 편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단 보이는 이 끝에 부분까지 여기가 겉면이 됩니다. 이렇게 꼬리실이 둘 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겉면이고요. 반대쪽이 안쪽 면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쭉 떠온 편물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손땀의 전체 가로 길이는 38.5cm 정도 됩니다. 가방의 너비 부분, 가로 부분은 대략 22cm 정도 나와요. 요거는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단수를 세서 우리가 마커를 표시해 둘 건데요. 옆면 연결하는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 놓을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 여기 겉면입니다. 짝수단 보이는 겉면 부분에 먼저 16개를 셀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쪽 끝에 세로선이 하나 보이죠? 자, 요 세로선 하나하나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여기까지가 앞면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바닥에 해당하는 17번째 부분에 이렇게 한 가닥의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바닥의 시작입니다. 바닥은 8개를 세줄 겁니다. 초록색 마커 부분부터 1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또 바닥 부분이에요. 지금 바늘로 표시해준 공간에 다시 한번 마커를 걸어 둘게요. 자, 바닥 부분에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 놓을 거고요. 초록색 바로 다음부터가 가방의 뒷면이 됩니다. 16개의 세로선을 세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여기까지가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위쪽 부분에 17번째 부분에 마커를 표시해 놓을게요. 자, 지금 초록색 마커로 3군데 표시했는데요. 아래쪽에 2개는 바닥 부분, 자, 여기 녹색 부분, 여기서부터는 뚜껑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 부분도 이제 마커를 걸어 둘 건데요. 짧은뜨기 다리가 예쁘게 보이죠? 여기 보이는 짧은뜨기 다리 바로 옆쪽에 가로선이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V자 모양인데요. 이렇게 봤을 땐 세로선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세로선 개수를 세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16개 먼저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여기가 16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 17번째 부분에다가 마커를 걸어 둘게요. 여기 바닥 시작 부분을 표시해 준 거예요. 16번째는 요 바늘 있는 공간이고요. 17번째 바닥 부분은 여기서부터예요. 바닥은 또 8개 세줄게요. 여기 마커 있는 공간부터 1, 2, 3, 4, 5, 6, 7, 8. 여기가 바닥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이제 뒷면이 되는 부분 16개 세줄게요. 마커 다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여기 16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 17번째 뚜껑이 시작되는 부분에 마커를 또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 위치가 동일한지 한 번씩 꼭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 위치가 동일한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6개 마커를 걸어두었어요. 자, 이제 옆면 부분 2개를 똑같이 완성을 해볼게요. 옆면은 동일한 편물을 작게 지금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옆면 부분은 8개 사슬로 시작을 했고요. 총 30단까지 떠왔습니다. 2, 4, 6, 8, 10, 2, 4, 6, 8, 20, 2, 4, 6, 8, 30 이렇게 30단까지 떠주고 31번째 단을 뜨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31번째 단은 가장 마무리 단이므로 윗단에 사슬을 모두 바늘에 통과하고요. 이 아래쪽까지 총 3가닥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서 윗단을 정돈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 사슬이랑 여기 1가닥까지 3가닥을 모두 걸어서 이 터널 스티치 했던 공간 가장 윗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8코 시작했기 때문에 옆면은 굉장히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개 동일하게 편물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실은 약간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어서 사슬뜨기 하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안쪽에 숨기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 꼬리실들은 이제 돗바늘로 정리를 해줄게요. 보면은 이 위쪽 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부분이 겉면이에요. 반대쪽은 이렇게 딱딱하게 생겼습니다. 각이지게. 아랫부분도 예쁘지 않게 이렇게 짧은뜨기가 살짝 눕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반대쪽의 아래쪽은 깔끔하게 짧은뜨기 다리가 보입니다. 겉면이랑 안쪽 면을 확인해 주세요. 꼬리실이 둘 다 왼쪽에 있을 때 이게 겉면, 짝수 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면 부분 동일하게 2장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이제 실 정리해 올게요. 3개 편물 모두 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겉면이랑 안쪽 면을 설명드렸으니까 꼬리실에 바늘을 넣어서 우리가 돗바늘을 활용해서 안쪽 면에 몇 번 숨겨주고 잘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방 본체 부분이랑 옆면 부분을 연결하기 전에 반달 자석 단추를 달아줄 겁니다. 이 자석 단추는 안쪽에 자석 단추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아이입니다. 연결할 때 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와셔가 들어있고요. 전체 크기가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백에 달아주니까 크기가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반달 자석 단추 안쪽이 비어있는 모양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나사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나사가 작으니까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 아이를 연결해 놓을 건데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넣어놓는 게 아니고요. 자석 단추를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석 단추가 하나는 얇은 부분, 하나는 두꺼운 부분인데요. 이 얇은 부분을 여기에 쏙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와셔로 하나 고정을 해주고요. 자, 도구를 활용해서 이 아이를 딱 접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저는 안쪽으로 꾹 접어주도록 할게요. 이 반대쪽 부분에는 가장 가운데 부분에서 한 5.5cm 부분에 나머지 이 자석 단추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가운데 부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라인 따라서 대략적으로 5cm에서 6cm 중간쯤에 딱 오도록 고정을 해줄 겁니다. 5cm에서 6cm 사이로 오도록 이렇게 고정을 한다고 생각해 줄게요. 편물에 잘 들어가도록 살짝 손으로 만지면서 고정해 줄 건데요. 자, 이렇게 편물 반대쪽에 나오도록 꼭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와셔를 고정을 해놓고 다시 도구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벤치를 활용해서 꾹 접어줄게요. 풀리지 않도록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석단추 아래쪽에 단단하게 연결을 해 주었어요. 뚜껑 쪽에다 다는 이 반달 자석단추, 우리 정리해 놓은 이 아이를 그대로 뚜껑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는 가장 마지막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옆면의 겉면 부분, 짝수단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아래쪽 모양이랑 윗면의 모양이 아주 살짝 달라요. 윗면은 살짝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거든요. 이쪽 부분, 뾰족한 부분이 위쪽이 되는 겉면 부분을 체크해 주고요. 옆에 세로선 하나씩, 제가 바늘을 넣었다 빼놔서 살짝 커져 있는데요. 세로선에 하나씩 바늘을 넣어 줄 겁니다. 가방 바닥에는 사슬 모양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넣어 줄 거고요. 반대쪽 옆면 부분의 세로선은 반대쪽은 이렇게 세워보면 짧은뜨기 다리가 세로 옆면 부분에 있거든요. 요 중에 한 가닥씩 바늘을 넣어서 옆면이랑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옆면을 연결하면서 뚜껑까지 한 바퀴 다 둘러주고 다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16코를 연결해 주도록 할 겁니다. 가방 본체 부분에서는 세로선이 눈에 딱 보입니다. 한 가닥에 바늘 넣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옆면 부분의 가장 겉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의 세로선이 보이고요. 16번째 세로선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16번째는 이 위쪽에 있는 사슬, 이 끝에 쪽에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찔러서 한 코 한 코 연결을 해줄게요. 약간 여유실을 두고 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16개, 우리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빼뜨기, 나머지는 우리가 실을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고정은 나중에 단단하게 해 놓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코, 여기 나와 있는 세로선 보이죠? 두 번째 코에 한 가닥, 옆면 부분은 이렇게 겉면 부분이 보이도록 가지고 오면 바로 밑에 쪽에 세로선이 하나씩 보여요. 이렇게 두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실을 통과 이렇게 빼뜨기를 전체 둘러줄 겁니다. 빼뜨기가 조금 어렵고 손이 아플 수 있는데요. 빼뜨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 코 한 코 돗바늘로 연결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뚜껑 부분까지 한 바퀴 쭉 둘러 놓을 거기 때문에 빼뜨기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자, 이렇게 16개가 한 코 한 코 맞춰서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겉면과 겉면 부분에 있는 한 가닥씩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6개 한 코 한 코 마지막 세로선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커가 있는 공간부터가 8개 바닥이 들어있는 코인데요. 자, 여기도 세로선에 하나, 바닥 부분은 이렇게 보면은 사슬뜨기 했던 부분이어서 한 가닥 한 가닥 선이 있습니다. 이 한 가닥마다 바늘을 넣어서 8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 부분에 8개 코를 연결해 줬어요. 그럼 이제 16개 부분에 또 옆면 부분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가방 본체 부분은 세로선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옆면 부분은 세로선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거든요. 이 짧은뜨기 다리에 한 가닥에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고 여기 예쁜 짧은뜨기 다리 모양 바로 옆에 있는 비스듬한 짧은뜨기에 다리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 16개 한 코에 하나씩 연결해 올게요. 이제 가장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는데요. 마커 바로 밑에 코가 16번째 코고요. 자, 옆면 부분에서는 세로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윗단은.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사슬뜨기 했던 여기 가장 위쪽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쪽 옆면을 연결해 왔습니다. 16개, 8개, 16개. 이렇게 연결해서 사각형 모양의 옆면을 연결해 주었고요. 이제 뚜껑 부분도 그대로 따라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초록색 마커 있는 공간부터 16개 빼뜨기를 해올게요. 자, 또 세로선이 하나 보이죠? 이 세로선 하나하나마다 빼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15, 이렇게 15개 연결해 줬고요. 가장 위쪽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 16번째 세로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15개 빼뜨기로 테두리를 살짝 정리를 해줬거든요. 여기 16번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 위쪽에 보이는 사슬 옆에 있는 한 가닥의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한 번 더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편물을 돌려서 가장 위쪽입니다. 위쪽은 예쁘게 사슬이 보이죠? 여기 부분도 그대로 빼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줄게요. 이제 위쪽에 바로 첫 번째 사슬부터 한 코에 하나씩 38코를 또 빼뜨기 해줄 건데요. 보면은 첫 번째 사슬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넣어서 빼뜨기. 요거를 또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38개 해올게요. 자, 38번째까지 이렇게 빼뜨기로 위쪽 부분에 테두리를 한번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편물을 돌려서 또 옆면 부분, 여기 파란색 마커가 있는 공간까지 또 동일하게 빼뜨기 해줄게요. 가장 위쪽에 세로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하나 넣어서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세로 모양은 하나씩 먼저 이렇게 15개 더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마커 있던 공간까지 한 가닥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뚜껑 부분을 정돈을 해줬으면 또 반대쪽에도 옆면을 연결해 줄게요. 겉면 부분이 이렇게 겉에 쪽에 보이도록 잡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뜨는 방법은 또 동일하게 먼저 16개 세로선을 연결해 줄게요. 가장 윗단 부분에는 세로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빼뜨기 하나.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한번 잡아줄 거고요. 또 이제 한 코 한 코 연결해 주세요. 옆면 가장 마지막까지 또 연결을 해주셨으면 바닥에 8코도 연결해 줄게요. 가장 마지막 바닥 8번째 코도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 바닥의 가장 끝에 부분 8번째 코입니다. 이제 또 16개 옆면 부분 연결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샤이니 코튼 실은 탄성이 있는 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짐이 있는 실이 아니어서 빼뜨기 할 때 특히나 손목에 무리가 좀 되기는 합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은 옆면 부분에는 가장 위에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둘러서 반대쪽 옆면도 다 연결을 해왔고요. 꼬리실은 여유 있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를 하면서 통과, 매듭이 안쪽으로 지어주도록 꼭 당겨주세요. 여기 남아있는 꼬리실은 이제 돗바늘을 활용해서 안쪽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숨겨줄게요. 매듭을 한번 지어왔으니까 자, 여기 최대한 저는 그대로 편물 안쪽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풀리지 않도록 약간 지그재그로 숨겨주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쪽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라 이 위쪽 부분을 몇 번 더 감아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 안쪽에서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가방은 굉장히 심플한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옆면 부분 단단하게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이렇게 이제 뚜껑을 정돈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편물을 돌려서 이 뚜껑 부분에다가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반달 자석 단추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가운데 부분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센티미터를 살짝 재보면 대략 21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cm에서 11cm 사이, 한 11.5 정도 되는 부분에 얘가 제일 가운데 오도록 위치를 잡아주세요. 한 요 정도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그럼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편물이 굉장히 도톰해서 딱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자, 이 구멍을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나사를 넣어야 되는 공간이 있으니까 약간 요 사이로 요 공간이 나오도록 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반대쪽에 넣었던 자석 단추 위쪽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작은 나사를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사가 작으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거는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심플하게 클러치처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핸드백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정말 심플하게 딱 한 가지 기법으로만 전체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편물은 터널 스티치를 활용해서 약간의 두께감이 있어서 단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위쪽에다가 저는 이제 체인끈하고 작은 오링 연결해서 활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링은 오픈형 오링 소자거든요. 작은 사이즈여서 여기 가장 위에 뚜껑 위쪽 부분에 양 옆에 달아줄 건데요. 자, 요거 잘 안 들어가니까 살살살 돌려서 요 공간 쪽으로 잘 나오도록 모양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뚜껑 위쪽에 작은 오링을 가운데 통과시켜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한 위치에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양쪽에 오링을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 오링 위쪽에다가 체인끈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체인끈은 100cm랑 120cm 여러분들 원하시는 길이 활용해 주시면 돼요. 가방 사이즈는 제가 위에 자막에 달아둘게요.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넣고도 충분히 공간이 많거든요. 수납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사용하다가 입구 부분이 조금 넓어서 불편할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옆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여기 한번 꿰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꿰매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입구 부분이 조금 이렇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옆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안쪽에서 바느질을 좀 해주었습니다. 바느질하고 매듭을 지어주었는데요. 양쪽 다 동일하게 안쪽 부분에 매듭을 지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구 부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활용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완성되고요. 무게감도 가볍게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건디 컬러로 한번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블랙 컬러는 제가 1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는 이 은은한 펄감이 더 잘 보여서 저는 블랙 컬러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심플한 핸드백을 하나 완성해 봤는데요. 계절감 타지 않게 사계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잘 어울리는 뜨개 가방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핸드백 하나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